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아가 새롭게는 아니고 다시 부활시킨 전기차 새로운 레이 EV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 EV는 여러가지 의미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전기차예요.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 1세대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출시된 여러 전기차들 중에서도 1세대에 해당을 하는 그런 전기차의 시작을 알린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번에 돌아온 이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나가게 됐고, 또 요 레이라는 모델 자체가 워낙에 활용도가 좋은 경차 모델이기 때문에 경차 전기차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중국산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격을 굉장히 낮췄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그런 전기차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가 굉장히 좀 궁금했고, 또 구매를 또 고려를 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살펴보면서 어떤 점들이 내연기관 모델과 바뀌었고, 어떤 점들이 1세대 레이 EV와 비교해 개선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 이제 레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의 그릴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철판 스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음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트레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좀 뚜껑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그릴 부분을 조금 심플하게 바꿔놨어요. 아무래도 정면 쪽에 이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 포트가 자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별다른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조금 더 이제 기능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릴의 정 가운데 장착이 되어 있고, 한쪽 끝을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사실 전기차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낄 만한 요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띄어서 하체를 본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형태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딱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런 데에는 전기차가 됐으니까 이제 주유량 대신에 배터리 잔량, 유온계 이런 거 대신에 그냥 페달, 이 회생 제동의 단계를 몇 단계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그냥 EV 모드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전원 버튼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요 변속기거든요. 되게 덜렁거린다 이거. 되게 불안하게 덜렁거리는데, 원래라면 이쪽에 자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는 그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을 마련을 해놨고, 지금 보니까 딱 그 기어 레버 봉 들어간 그 정도 너비를 그냥 맞춰서 버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를 이쪽에다가 마련을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어 레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레이 EV에서는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형태가 사실은 아이오닉 5라든가 아이오닉 6라든가 다른 전기차들에도 들어가 있는 그 레버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 기준에서는 이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작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누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왕 레이에도 이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이 부분을 개조를 했다, 이 부분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조금 더 줄여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느낌들이 있을 것 같고, 단차가 되게 심해요. 덜렁덜렁해. 그래서 실내나 실외나 조금 뭐 유심하게 지켜본다, 뭐 번호판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유심히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이 차가 그냥 레이인지 레이 EV인지 알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경형 전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산 이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이 됐습니다. 국내 출시된 전기차들 중에서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가 이제 블레이드 타입의 이제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됐고, 테슬라가 있구나. 테슬라 모델 Y RWD는 차가 아니니까 시가로 파는 거는 차라고 취급 안 해요. 그래서 거의 뭐 두 번째 정도로 출시가 된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기차의 특성상 겨울에 조금 취약한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이 이제 벌써 10월이란 말이에요. 곧 겨울이 될 거란 말인데, 곧 추워진다는 소리가 되는데, 요 배터리 컨디셔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겨울에 과연 주행거리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주행 가능 거리가 복합으로 205km, 도심 기준 233km고 고속도로 기준 171km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상온전 복합된 이 수치들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과연 얼마나 떨어지게 될 것인가, 특히 겨울에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한 130까지는 아니고 한 140, 15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를 살 때 계속해서 듣게 되는, 한 번 충전 시 205km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수치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주행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저온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배터리 컨디셔닝이 시작이 되는 온도를 한 8도 정도로 조금 높여놨어요. 다른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차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 레이 EV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치를 취했을 것 같거든요. 몇 도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지가 지금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배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레이 EV라는 차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조용하거나 임팩트가 있거나 하는 그런 차들은 아니었죠. 이 PBV라고 해서 기아가 이제 펄포즈 빌트 비클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모델로 개발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출시를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차가 이 레이다 보니까,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 뭐 조용함,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출시가 됐다는 거는, 뭐 지금은 출시가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1리터 터보, 그리고 그냥 자연 흡기 모델, 지금 주력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죠. 여기에다가 과거에는 바이퓨얼도 있었고요. 4인승 승용,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것 같은 4인승 승용 모델과 2인승 밴, 1인승 밴까지 무려 6가지 파생 모델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서는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화는 조금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조금 소란스러워요. 사실 레이라는 차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조용한 차는 원래도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아니면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라는 차 자체가 원래도 그렇게까지 막 조용하거나 그런 차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앞에서 1리터 엔진이 굉장히 안쓰럽게 막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묻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레이는 사실 꽤 시끄러운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 EV 역시 특히나 엔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사실 서스펜션의 이런 반응들, 그런 것들도 편한 것도 아니고 너무 하드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어중간한, 그냥 좀 불편하지만 않게 해보자 라는 그런 정도로 세팅을 한 서스펜션 세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여실히 경차입니다. 밖에서 좀 들어오는 풍절음 같은 것도 조금 큰 편이고, 사방팔방에서 약간 좀 찌그덕찌그덕 하는 그런 소리들이 조금 들리는 측면들도 좀 있어요. 거기다가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계속 뭐가 튀는 소리, 틱틱틱 뭐 이런 소리까지도 계속해서 들리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딱 시내에서만 타기 좋은 전기차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나 무리수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비슷한 급이라 하더라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들은 좀 장거리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날 좀 사용을 하시면서, 이 차는 조금 한가롭게 그냥 딱 출퇴근만 하면 돼, 시내만 돌아다니면 돼 라는 그런 환경에서 주행을 하셔야지 크게 불편함 없이 주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충전을 못 해봤는데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7kW의 충전 속도를 받을 수가 있고,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150kW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차가 받아들이는 속도는 아마 한 70에서 80, 쪽 높아야지 70에서 80kW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는 물론 150kW까지 대응 가능한 그런 전기차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대응을 하기에는, 그 속도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하고는 다르게 온오프의 개념이죠. 가속하면서 이제 밸브를 쭉 이렇게 연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딱 엑셀을 밟으면은 전원이 땅 켜져서 통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나 전기 모터의 용량이나 출력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밟으면은 약간 좀 툭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냥 레일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의 가속감, 발진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출력이 마력 환산하면은 약 한 87마력, 킬로와트로 하면은 67kW 정도를 발휘를 할 겁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한 11, 12 정도 되는 토크를 발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출력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35.2kWh 굉장히 적은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좀 최대한 늘려보자 라는 생각에서 출력도 그냥 출력 자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 토크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좀 세팅을 해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느껴지는 것은 이 차는 고속도로를 올라갈 만한 전기차는 아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봉고 EV나 포터 EV, 그것도 공교롭게도 이 회사 차들인데, 사실 그 차들은 라스트 마일 배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예요. 기존의 봉고하고 포터가 워낙에 좀 헬마치를 하듯이 주행을 해왔기 때문에 차주분들이 좀 그거를 그대로 좀 쓰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차들이 고속도로도 나가고 화물 이만큼 실어놓고 100km도 못 가서 충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차들과 마찬가지로 이 차 역시 고속도로보다는 라스트 마일 배송 혹은 시내에서의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티카 개념의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행 보조 기능들 그런 것들도 조금 빈약하게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선 유지까지는 돼요. 차선 중앙 유지는 되는데,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선 유지가 있네, 차선 중앙 유지가 되네 하고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고 있으면은 앞차하고 충돌을 하기 굉장히 좋은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전방 충돌 경고는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알람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게 전부다 라는 거죠. 그래서 PBV다, 퍼포즈 빌드 비클이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들을 장착을 해놨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의 단계로 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있기 때문에 한 1.5단계 정도? 1단계에서 1.5단계 정도가 해당이 되어 있는,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중기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전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생제동 단계는 총 4단계예요.
0단계부터 1, 2, 3단계 그리고 4단계에서는 아이페달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의 효과를 볼 때, 제동 효과를 볼 때,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죠. 이때는 생각보다 제동력이 좀 강하게 잡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 외 단계들 3단계부터는 그래도 조금 매끄럽게 회생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비충이야, 나는 전비충이야, 주행거리를 최대한 끌어내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아이페달을 사용을 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전기차를 주행을 하는데 운전 방법을 바꿔야 돼, 운전 새로 배워야 돼, 난 이런 건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2단계 정도 두고 주행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는 일반적인 내연기관과는 주행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야지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 정도에 두고 주행을 하시면은 어색하지 않은 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터리는 이제 한 4분의 1 정도를 소진을 했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182km라고 남아 있는데 한 60km 정도 더 주행을 할 수 있다. 이제 4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으면 한 6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24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딱히 전비 운전은 안 했어요. 굉장히 막히는 이제 시내 도로, 막히는 시간대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만한 환경도 아니었는데, 조금만 전비 운전을 신경을 써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260km 정도는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철에 얼마나 떨어지겠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00km는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조금 이 차가 생산이 되자마자 지금 새 시승차로 계속 짧게 돌고 있기는 한데 누적 주행거리가 405km입니다. 저는 지금 한 30km 밖에 주행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차를 파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금 간략하게 살펴봤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추석 연휴 지나면 바로 출고 시작될 거예요. 근데 출고가 빨리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보다는 한번 좀 시승을 해 보시고, 내 주행 환경이 이런데 이런 환경에 맞을까 라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최종적인 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대 3천만원대 금액을 지불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또 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골고루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시승을 해 보시고, 살펴보는 거 말고 그냥 시승까지 해 보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연휴가 끝나기 전에 2차고 완전히 반대되는 정통 아메리칸 픽업 트럭 GMC의 시에라 드날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